오늘은 그 상속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 재산을 그대로 받는 걸 이제 상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인 상속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상속 관련된 법률 지식을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상속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재산과 부채를 모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만 넘겨받고 빚은 안 넘겨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넘겨받습니다. 다만 이제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그때는 이제 상속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해서 막는 거지, 일단 상속 자체는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법률상 지위라든지 계약 당사자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넘겨받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망하신 분의 모든 법률상의 어떤 지위를 한꺼번에 다 넘겨받는 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상속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먼저 사망을 하시니까 부모님의 상속을 이제 자녀들이 받는 건데요. 이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사망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사망하는 순간 법적으로 상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고 부동산 등기를 나중에 뭐 정리했다든지 통장 정리를 했던 그 순간에 상속이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사망했던 그 순간 추상적으로는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건데, 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망 신고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 상속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출생 신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생과 사망이라는 건 사람의 어떤 자연적 순간이 이미 법률 효력을 발생시키고, 출생 신고나 이제 사망 신고는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결혼이나 이혼과는 다릅니다. 결혼이나 이혼 같은 거는 신고 일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자연적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결혼 일자 그리고 이혼 신고 일자가 법률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결혼 이혼과 다르게 출생과 사망은 자연적 순간이 이미 법률 효력을 발생시키고 사후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소급효를 가질 뿐인데요. 오늘은 이제 상속에 대한 거니까 어쨌든 부모님이 사망하는 그 순간 상속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 다만 그것들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거꾸로 소급적으로 효과를 갖는다. 이 정도만 일단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민법상 현재 이제 직계 비속 1순위 상속자죠. 그리고 직계 존속이 2순위 상속자. 그리고 3순위가 형제자매고요. 4순위가 이제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직계 비속은 자녀 그리고 손자녀 아래로 내려가는 걸 의미하고, 직계 존속은 이제 부모나 조부모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제 자녀가 손자녀보다는 그 촌수가 높으니까 같은 직계 비속이라 해도 먼저 상속받는 거고요. 부모가 조부모보다 손수가 높으니까 더 근친이니까 먼저 상속받는 건 당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자녀가 있다 하면은 그 자녀가 2명이었으면 2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거고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이 동시 사망하는 경우가 사고가 아니면 드물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사망을 할 때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인데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하고 자녀가 동시에 공동상속을 받는 거고, 이제 배우자하고 조부모가 있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또 공동상속으로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다면 그 아까 형제자매보다는 배우자가 우선순위로 받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이 상속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남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사망했으면 그 남아 계신 부모님 배우자 한 분하고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건데요. 공동상속인이란 건 순위가 같다는 뜻이고 비율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배우자는 이제 5할을 가산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은 3대2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2대2에서 5할이 가산되면 3대2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비율로 이제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한 명이 남아있고 이제 자녀가 2명 있다 하면은 3대 2대 2로 이렇게 받는 거고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씩을 이렇게 공동으로 받는 겁니다. 자, 보통은 이제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들의 어떤 상속 권리를 배우자가 대신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협의해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애매한 건 이제 배우자와 상대의 어떤 부모님이 있을 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형제 자매가 각자 분가를 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 그 형제 자매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1차적으로 상속 분쟁이 있으면은 그게 뭐 상속 비율의 분쟁이든 순위의 분쟁이든 간에 그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해서 부모님의 재산을 이렇게 정리하기로 협의를 하고요. 각자 이제 인감 도장을 딱딱딱 찍고 그리고 협의서를 이제 그 자료로 보관해 놓고 부동산이면 부동산, 예금이면 예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누군가 분쟁이 있다 하면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상속 재산 분할을 법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소송에 참여를 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 비율대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건 문제는 없는데 보통 이제 자녀들 중에 이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던 사람이 한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꼭 같이 살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떤 공평한 게 아니라 자녀 중에 어떤 한두 명이 더 많이 이제 부양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의 기여분을 상속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인정해 주느냐 그런 쟁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자녀분 중에 한 분에게 먼저 이제 재산을 증여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동 재산의 파이 중에서 먼저 증여했던 그 재산을 빼고 계산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법적으로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전에 이미 특별하게 수익을 줬다는 그런 뜻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기여분은 그 사람의 노고를 인정해서 상속분 중에 더 주는 개념이고요. 뒤에 말씀드렸던 특별수익은 이제 그 사람의 상속분 중에서 이미 가졌으니까 그걸 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이건 이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되겠죠. 기여분을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그런 쟁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면은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이미 정리가 되는 거니까 상속재산 소송을 할 때도 그게 좀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유언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상대의 상속분을 침해한 걸로 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 별도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상속인이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상속인이라고 주장을 할 때는 이제 상속 회복 청구권을 3년 안에 소송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소송이든 간에 소송은 이제 일반인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수익이든 기여분이든 뭐 상속 회복 청구도 유류분 청구든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부모님의 상속 재산이 어디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금감원에 상속인 금융정보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망했던 피상속인 부모님의 모든 금융재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은행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재산이 얼마 있고 보험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그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상속인 재산조회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을 각각 방문을 해서 부모님의 모든 이제 재산을 조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거기에 안 드러나는 개인적인 어떤 부채라든지 채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사망하신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제 상속인들이 누군지 그리고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협의가 되는 게 우선이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써서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정리하면 된다. 다만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아시는 게 기본 계괄 절차입니다. 맨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 받을 게 없고 오히려 남한테 줘야 될 상황이다 해도 법적으로는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 포기가 있고 하나는 한정 승인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개 다 이제 법률 효과는 사실상 똑같은데 자녀 수가 어떤 방법인지에 따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상속 포기는 모든 사람이 포기해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으로 몰아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이 한정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별도의 요건과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상속의 기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상속은 뭐 일상생활에서 뭐 사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상 일어나는 일인데 의외로 이제 그 분쟁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도움을 구해서 상속 재산을 쪼개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영상이나 사례를 참고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영상은 상속에 관련된 기본 절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